역사상 최대 입시 부정 비리 스캔들이 발생했습니다. 도시 속의 도시 뉴욕의 새 명물 허드슨 야드가 15일 공식 오픈합니다. 연방하원 민주당은 새 드림 액트를 상정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서류 미비자가 110만 명으로 여전히 미 전역에서 최다 거주지로 꼽혔습니다. 뉴욕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 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KBTV 9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초대형 대학 입시 부정 비리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이번 부정 입학 비리 관련 수사 대상자에는 유명 배우와 기업체 CEO 등이 포함돼 총 5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양준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연방검찰이 발표한 기소 내용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입시 부정 관련자는 학부모 33명과 스포츠부 코치 등 대학 관계자 13명 그리고 비리의 주모자인 대입 컨설턴트와 대입 시험 관리자 등 총 50여 명에 달하고 연루된 대학들도 스탠퍼드대, 예일대 등 최고 명문 사립대 등은 물론 UCLA, USC 등 남가주 지역 주요 명문대들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번 스캔들의 주모자는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의 대저택에서 대입 컨설팅 비즈니스를 운영해온 윌리엄 릭 싱어로 싱어는 자녀의 성적이나 자격이 명문대 입학 요건이 미치지 못하는 부유층 학부모들에게 거액을 받은 뒤 관련 대학 스포츠부 코치나 대입시험 관계자들을 매수해 관련 대학들에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 일당이 SAT와 ACT의 대리 시험을 치거나 시험 관계자를 매수해 답안을 고치는 등의 수법으로 해당 학생의 성적을 조작해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소된 학부모 중에는 ABC 방송 인기 드라마 TV 스타 등 유명 연예인들과 로펌의 변호사, 유명 패션 디자이너 등이 포함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간 학부모와 입시 브로커, 대학 코치, 대입시험 관리자 사이에 오간 뒷돈의 규모가 무려 2,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뉴욕시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는 맨하튼 웨스트사이드의 허드슨 야드가 15일 공식 오픈합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도시 속의 또 다른 도시로 불려지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민간 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허드슨 야드가 15일 역사적인 오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곳의 일부 아파트는 호텔처럼 식사 등을 제공받는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또 다른 아파트는 건물 주변 360도 전망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이 아파트들의 구입 가격은 최소 390만 달러에서 최고 3,200만 달러에 이르며 이곳 입주민 70%는 뉴요커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오픈과 함께 일반에 공개되는 웨슬은 건축 조형물로 영국의 건축 설계사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해 뉴욕의 새로운 상징물이 될 전망입니다. 높이가 150피트이며 154개의 계단실과 2,500개의 계단 그리고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고 1마일 정도는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곳은 한 번에 1,000여 명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데 맨해튼 전경과 허슨강의 전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개발사인 릴레이티드 컴퍼니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문을 열며 방문을 원하면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예약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일 티켓을 가지고 입장하면 이 조형물에 머무는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연방하원 민주당이 불법 체류 청년, 주방류의 다카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포함한 200만 명의 드리머들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이고 시민권 취득의 길도 열어주는 새로운 드림 액트를 12일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12일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 등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은 드리머와 임시 보호 신분, 강제 출국 유예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일정 기간 이후 시민권 신청까지 허용하는 꿈과 약속 법안을 연방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만 17세 이전에 미국에 왔고 일정한 학력을 갖췄으며 신원 조회에 통과한 사람은 임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 후 일정 기간 학업이나 군복무 등을 마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2016년 9월 기준으로 임시 보호 신분과 강제 출국 유예 신분 등으로 3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 상원에서 이 법안을 가결할지의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서류 미비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 뉴욕과 뉴저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미국 내 주요 도시 서류 미비자 체류 현황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에는 서류 미비자 1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2007년에 145만 명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미 전역에서 최다 거주지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LA 지역은 92만 5천 명으로 미국 내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LA 역시 2007년 125만 명에 비하면 많이 감소했습니다. 뉴욕과 LA에 이어 서류 미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휴스턴 50만 명, 댈러스 47만 5천 명, 마이애미 45만 명, 워싱턴 DC 42만 5천 명, 시카고 40만 명, 애틀랜타 27만 5천 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류 미비자의 거주지는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20개 대도시의 서류 미비자는 총 653만 5천 명입니다. 무려 3명 중 1명이 뉴욕과 LA 등 대도시에 몰려있는 셈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예산안에 포함시켜 올해 안에 추진하고자 했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지연될 전망입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최근 라디오, TV 인터뷰 등에서 수차례 마리화나 합법화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공개된 의회 예산안에서도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는 이미 많은 의원들이 지지를 표명해온 사안이지만 새로운 세수의 사용처와 합법화를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지사와 다수의 지역 정치인들은 마리화나 합법화에 따른 세수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운영 비용을 조달하겠다며 빠른 합법화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주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다수의 정치인은 최근 마리화나 합법화를 통한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간 등 성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성폭행 증명 키트가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 당국은 이러한 키트를 활용해 최근 3년 동안 1000여 명의 성폭행범 체포라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 소식 양준하 기자입니다. 뉴욕 검찰 당국은 새로운 키트를 사용 약 10만 건의 성폭행 사례를 조사, 강간범들을 체포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15만 5천 건을 이 키트를 사용 조사 중에 있으며 상당한 수의 강간범의 신원 파악에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DNA 조사를 용이하게 하는 키트가 없을 때는 용의자 신원 확인이 어려워 기소를 하지 못했었는데 성폭행 증명 키트의 사용으로 보다 빨리 정확히 범인의 신원을 알게 되어 용의자 체포에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키트 사용으로 수사당국은 12일 하루 만에도 약 186건의 새로운 체포와 64건의 유죄 확증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12일 성전환자인 트랜스젠더에 대해 군복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각서에 서명을 마쳤다며 성전환자 군복무 제한 정책은 내달 10일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몬 치료나 성전환 수술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트랜스젠더들은 군복무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의 제2인자인 데이비드 노키스트가 서명한 행정각서는 각 군이 개별 사안 기준으로 이 정책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성전환자들의 군복무를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전환자 군복무 금지 결정은 그의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2016년 정책을 뒤집은 것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성전환자들이 처음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전환 의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엄중한 힐책으로 촉발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성명에서 편견이 심하고 역겨운 금지 조치의 부활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애국자들과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이상에 대한 충격적인 공격이라고 말하면서 트럼프의 입장은 애국심이 아니라 편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유벤투스로 팀을 옮긴 호날두가 자신의 몸값을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1차전에서 0대2 패배를 당해 패색이 짙었던 유벤투스는 호날두의 해트트릭의 활약을 앞세워 2차전 합계 3대2로 역전해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양준하 기자입니다. 천재 축구 선수로 알려진 호날두는 13일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에서 해트트릭으로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호날두는 이날 자신의 득점으로 역대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통산 득점 1위 자리를 굳건히 했습니다. 지난 여름 유벤투스가 34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인 호날두를 1억 1,700만 유로 한국 돈으로 약 1,49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영입한 이유도 5번이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호날두의 챔피언스리그 DNA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16강 탈락을 눈앞에 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호날두는 8강 진출에 필요했던 3골을 모두 책임져 팀의 믿음에 보답했습니다. 호날두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것이 유벤투스가 나를 데려온 이유라며 그들이 전에 해내지 못한 우승을 돕기 위해 내가 왔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양준하입니다. 오하이오주에서 경비행기 한 대가 교회에 있는 가정집의 침실로 추락해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사고는 화요일 오후 신시내티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쌍발 엔진이 장착된 사고 비행기는 추락하면서 교회에 있는 주택의 침실을 덮쳤습니다. 그 순간 기체는 엄청난 굉음을 내며 불타올랐습니다. 다행히 집안은 비어 있어서 더 이상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웃에 사는 한 주민은 강아지 2마리를 들고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귀가하기 전인 오후 3시경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브롱스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 치던 52살의 남성이 또 다른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는 화요일 오전 5시경 컨트리클럽 로드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날 맥클린 애비뉴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주하다 타이어가 펑크나자 차에서 내려 달아났습니다. 그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과속으로 달리는 덤프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덤프트럭 운전자를 쫓고 있습니다. 웨체스터 카운티 지역 용커스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 주민 1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습니다. 화재는 수요일 아침 6시경 파크뷰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 건물 6층에서 발생했습니다. 건물 꼭대기에서 발생한 불은 순식간에 6층 전체로 번져 6층의 골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출동한 100여 명의 소방관들은 주민 150여 명을 대피시키고 필사의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마이크 스페노 용커스 시장은 용커스에는 지은 지 75년이 넘는 건물이 많아 곳곳에 화재 발생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불조심을 강조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실종된 지 40일이 넘은 30대 한인 남성 제임스 러셀 존스톤을 찾기 위한 기금 모금 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실종된 존스톤의 가족들은 최근 고펀드미 웹사이트를 개설해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존스톤이 실종된 지 40일이 지났지만 경찰은 지지부진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며 모금된 기금은 사설 탐정 채용 비용 등으로 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보 전화는 718-963-5389번입니다. 백혈병, 즉 혈액암의 세포를 죽이는 효소를 사용해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 성공을 거두면서 암 치료의 앞날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 윈십 암센터의 과학자들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왕성하게 포도당을 소비한다는 원리를 역이용해 백혈병 세포의 성장만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급성 백혈병이 생긴 생쥐에서 이 효소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제거했더니 45일이던 자녀 생존 기간이 300일 이상으로 연장됐습니다. 2019-2020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 비자 사전 접수 개시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내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한 한인 유학생들과 취업 희망자들이 비자 신청 서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일 시작되는 올해 H-1B 사전 접수 시즌은 특히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에게는 추첨 기회가 한 번 더 제공되는 등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서 석사 학위 소지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민당국은 11개월 만에 전문직 취업비자 H-1B 급행 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 전략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을 세우고 시장을 점차 확대하는 단계적 진입 방식 대신 자금력을 동원해 미국 기업을 인수하고 단숨에 시장 지배자로 급부상하는 전략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년 전 세계 1위의 자동차용 전자장치 업체인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단숨에 글로벌 최대 자동차용 전자장비 업체로 급부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CJ-제일제당은 최근 미국 최대 식품 첨가물 기업인 프리노바를 인수할 것이란 루머가 돌면서 K푸드의 주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네, 포커스인 은빛요양원의 캐티박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캐티박 원장입니다. 네, 중부 뉴저지에서 은빛요양원은 원장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이시죠? 이 요양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은빛 요양원은 네. 중부 뉴저지에 있는 한인들을 위한 유일한 요양원이고요. 네. 두 군데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한 군데는 롱브랜치라고 휴양지로 굉장히 유명한 바닷가예요. 아, 네, 그렇군요. 거기 옆에 이튼타운에 그게 1호점인데요. 60여 분이 지금 생활하고 계시고요. 네. 2호점은 피츠타운에 있어요. 네. 정말 경치 좋고 물 맑고 그런 정말 휴양하기 참 좋은 곳이에요. 거기에 20여 분 그렇게 20여 분. 예. 굉장히 가족과 같은 분위기네요. 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예. 그 시설은 어때요? 시설과 뭐 서비스를 예를 들자면 여기는요 중부 뉴저지의 두 군데 다 단층 건물이에요. 이 그거 마음에 버겐 쪽에 들어요. 버겐 쪽에 있는 요양원들은 이게 네. 아파트식으로 고층 건물로 돼 있어가지고 네. 많은 어르신들이 답답하다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런 면이 저희는 있죠. 단층 건물로 돼 있어서 대지가 되게 크게 자리를 네. 잡고 있고요. 방에서 맘대로 창문을 여실 수가 있고요. 땅을 밟고 안뜰로 나가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채소나 그렇군요. 꽃을 가꿀 수도 있고요. 이제 봄에서 가을까지는 저희가 그 안뜰에 많이 모시고 나가요. 매일 모시고 나가서 프레시 에어를 하고 거기서 간식도 드시고 수박도 드시고 하면서 굉장히 즐겁게 지내시고요. 정말 그야말로 뭐 요양하기 되게 좋은 그런 차별화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고 특히 1호점은요. 네. 한인 전용 파킹장하고 네. 이 입구가 아예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네. 완전히 독립돼 있는 네. 건물이에요. 한인 쪽이. 예. 네, 그렇군요. 그 환자분들이 직접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뭐 야채도 가꿔서 드시고 꽃도 네. 심고 그러시나요? 예. 오. 그렇게 돼 있어요. 안뜰에 네. 저희가 한쪽에는 쫙 꽃을 심고 한쪽에는 네. 전부 과일 야채.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네. 작년에도 고추, 깻잎, 토마토 자연에서 익은 토마토 따가지고 드셔보시고 네. 너무 좋아하셔요 그런 거를. 같이 드시고 네. 그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물 주고 하는 그 있잖아요. 네, 우리 그렇죠.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네.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되게 의미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이 계시는 데는 주로 어디서 근무를 하세요? 몇 호? 2호점이에요? 저는 우리 같은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네. 저희 사장님이 여러 요양원을 가지고 계신데 네. 그 중에 두 군데 한국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제가 그 두 군데를 다 왔다 갔다 다, 해요. 예, 네. 필요가 있으면 또 네. 1호점 가고 어제는 2호점 가고 그 전날은 1호점 가고 이렇게 저는 그러시구나.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네. 뭐 영어를 못 하시는 뭐 분들도 원장님을 찾아서 또 가면 또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그 언어 문제 때문에 네, 그렇죠. 한국 요양원을 아무래도 많이 찾으시는 거고 어르신들은. 특히 어르신들은 이 한국 문화, 네. 이 한국 언어, 음식 이런 문화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고 또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예배 때문에 또 더 네. 한국 프로그램이 있는 요양원을 멀리서부터도 많이 오세요. 네, 그렇군요. 그곳에서 뭐 장기 요양이나 뭐 단기 요양 뭐 이런 네. 것들이 있어요? 네, 장기 요양은
요양으로 오시는 분들은요. 네. 보통 집에 계시는데 혼자 이제는 생활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24시간 돌봐드릴 네. 사람이 없다거나 이제는 이제 혼자 식사를 하거나 해서 드시거나 옷을 혼자 갈아입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런 걸 이제 하실 수 없는 분들, 예, 그런 분들이 이제는 요양원에 들어오셔서 네. 이제는 여생을 여기서 네. 보내셔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네. 병원에서 도저히 이제 집에 혼자는 못 돌아가세요 하고 병원에서 판단을 할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소셜 워커가 병원에서 가족들한테 네. 얘기를 해요. 요양원으로 가셔야 요양원으로. 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노인분들이 퇴원될 때 네. safe discharge라고 네. 해서 집에 가서도 안전하게 네. 계셔야 돼요. 그게 법적으로 이게 네. 보호가 받게 돼 있어요. 노인법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네.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네. 장기 요양을 오시고요. 네. 단기 요양인 경우에는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너무 장기간 병원에 계시면서 네. 약을 많이 투여하셨다든지 네. 아니면 수술을 하셨다든지 네. 무릎 관절 수술을 하셨다든지 네. 뭐 척추 수술을 하셨다든지 네. 아니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너무 많이 건강이 악화되셔서 이제 집으로 바로 퇴원하시기에는 네. 좀 너무 힘들고 네. 요양원에 그러니까 리헵 센터예요. 네.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네. 피지컬 테라피도 받고 그다음에 스피치 테라피도 받고 어떤 분들은 아큐페이셔널 테라피도 받고 이러면서 이게 다 재활 치료의 3가지가 들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받는 혜택이 있어요. 네. 이거는 메디케어 파트 A 보험에서 네. 커버하는 네. 혜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2주 만에 집으로 퇴원하실 수도 네. 있고요. 풍이 왔다거나 네. 심하게 네. 몸이 마비가 됐다거나 이런 분들은 100일까지 커버를 10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예. 메디케어 보험에서 받는 혜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 단기 요양 치료를 받다가 가시면 여기서 먹고 자고 뭐 다 커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수술했으면 수술하는 의사한테까지 가서 뭐 실밥을 빼고 오신다든지 그 팔로우 어포인먼트까지 다 끝나고 네.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다시 하셔서 전처럼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과 똑같은 상태가 됐다 할 때 집으로 퇴원하시고 갖고 집에 가시면 네. 집에서는 또 그동안 받은 소셜 시큐리티가 은행에 다 그대로 있어요. 네. 그거 그러니까 괜찮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이 혜택을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네. 그래서 자주 와요. 아니 1년에 몇 번씩 또 일부러 네. 병원에 투석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자주 병원에 입원하시고요. 또 요양센터에 가서 이 혜택을 받고 집으로 퇴원해요. 1년에 그 100일을 다 사용을 해요. 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요양원에 가면 절대 집에 못 나오는 네. 줄 알고 어르신들이 많이 예, 그런- 거부해요. 네, 맞아요.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미국에서 네. 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계몽하려고 노인센터나 네. 이런 데 많이 가면서 말씀을 많이 드려요. 네. 근데 계속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그리고 또 혜택에 이런 대해서. 것도 있잖아요. 가족들은 이제 그 연로하신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여행을 갈 수가 네. 없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예. 때는 뭐 단기적으로 예. 뭐 거기에 잠시 모실 수 있는 네, 그런 네. 서비스도 있나요? 네, 그런 있어요. 프로그램? 예, 네. 미국에서는 레시피 케어라고 그래서 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네. 가족분들 중에 본인이 휴가가 필요하거나 본인이 한국을 다녀와야 되는데 뭐 3, 4주 동안 네. 이렇게 레시피 케어라고 그래서 메디케이드 보험으로 아. 이게 커버가 돼요. 그래서 네. 본인이 가입이 되어 있는 HMO 보험 그 케이스 매니저하고 이야기를 네. 하셔가지고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여행을 네. 계획 중이다.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면은 거기에서 그 어프로브를 해줘요. 아. 예, up to 4 weeks. 아, 예, 그렇군요. 30day 동안. 네. 예. 네. 아,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은빈 요양원의 캐티박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수요일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금돼지해인 2019년 기해년에도 한인동포 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뉴 밀레니엄 뱅크 임직원 모두가 기원드립니다. Member of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